예, 교재 113페이지의 환경 등록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전표 입력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액이라든가 법인 개인 조정을 할 때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미리 등록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의 기초정보의 환경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환경 등록은 구성이 전체, 회계, 인사급여, 법인, 물류로 이렇게 다섯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113페이지, 114페이지에 내용이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체 탭과 회계 탭에 대한 부분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전체 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탭은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계정 과목 자리수가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자리수는 4자리 코드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6자리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정 과목을 이미 살펴봤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가게 되면 6자리로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목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복리후생비, 식대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 내용이 115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등록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환경 등록의 두 번째 코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드 설정은 부서 코드, 사원 코드라든가 현장 코드, 프로젝트, 제품 코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함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1번 사용을 선택해서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탭인 회계 탭으로 갑니다. 회계 탭은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사용할 때 과세 유형별로 정리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표 입력할 때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있는 부가가치세 소수점 관리 부분은 수량 단가와 관련해서 소수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등록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계 유형 설정입니다. 특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기본 분계를 계정 과목을 등록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잠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부분 전표를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유형 11번에서 매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원 101번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면 분계 부분으로 커서를 이동을 시키게 되면 하단 부분에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추가가 있는데요. 현금 외상 혼합과 관련되는 부분 분계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2번에 있는 환경 등록에 있는 2번 분계 유형 설정에 있는 이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관련되는 매출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품 매출과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상품으로 계정 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업종에 따라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품 매출 404번, 외상 매출금은 108번이고요. 매입은 153번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정 과목 자리 수가 6자리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전체 탭에서 6자리, 4자리로 변경하지 않고 6자리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등록에 관련되는 부분 4자리 계정 과목으로 변경을 했고요. 코드 보시면 4자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메인 매출 전표 쪽에서 보시면 우리 분계 유형에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5번 추가 부분이 있는데 추가 부분을 사용하실 때 등록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분계 유형 쪽에서는 일반적인 매출, 즉 제조업 매출이었다라고 하면 제조업 이외에 공사와 관련되는 매출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계정을 통해 갖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분계 유형 추가로 진행할 때 관련되는 분계가 등록된 계정 과목으로 자동으로 분계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118페이지에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2번 분계 유형이 제조업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추가 계정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공사 수익 금액, 즉 건설업과 관련되는 계정 과목을 등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유형을 입력을 할 때 카과 현과 건별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자동으로 분류되는 시스템을 이 환경등록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걸로 입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부가세 포함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봉사료 사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봉사료 사용 여부에 있어서는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표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날 카드 매출, 예를 들어서 카과 17번 카과 봉사료를 카드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만 원을 카드로 받았습니다. 카드로 받았는데, 자, 신용카드사 관련되는 부분 신한카드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분계는 4번 카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봉사료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봉사료 안에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력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우리 환경등록에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걸로 체크를 해서 등록을 해 주시게 되면 등록을 하고 매매출 전표를 다시 실행해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똑같이 1월 5일 날 봉사료 30만 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카드사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봉사료란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3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봉사료와 관련되는 부분과 우리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봉사료로 등록된 부분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 관련되는 부분 작성할 때 총 5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봉사료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 매출액은 50만 원이고 전체 신용카드 매출은 80만 원이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환경등록에서 유형 관련되는 부분 6번째가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는 유형의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 중에 불공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부분인데요. 불공제 사유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입력할 때마다 불공제 사유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자주 발생되는 불공제 사유를 미리 여기에다가 등록해 놓으시면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9번으로 돼 있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9번 사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자, 1월달 전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날 불공제 54번 유형입니다. 공통매입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100만 원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자, 불공제 사유가 9번으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유가 아니라면 말풍선을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경해서 등록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유형들을 미리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도 12번, 16번 유형, 즉 영세율 세금계산서나 수출과 관련되는 부분, 유형이 어떤 거냐 미리 등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번을 등록했는데 3번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일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형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추후 부가세 신고 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형과 관련되는 불공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우리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가 표시라든가 표준재무제표 관련되는 부분은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대로 일반적인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째, 건물 외 유형고정자산 상각 방법 정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하면 신고를 했다. 법인세나 또는 소득세 신고 때 정액법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2번 정액법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유형고정자산 상각 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액법으로 변경했을 때에는 이 부분을 전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환경등록에서 미리 정액법으로 등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사용 여부에서 사용으로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전표를 한번 보시면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서 기계장치라든가 관련되는 삼각자산 취득과 관련되는 분계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관련 자산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전표를 입력할 때 바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날 차량을 구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차량 구입 차량 구입이니까 출금 전표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1,000만 원 고정자산, 삼각자산에 대한 부분을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 창이 뜹니다. 영업용 승용차 구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나머지 내용 등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208번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1월 5일자에 1,000만 원 단기 취득과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이제 감가상각비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추가적인 등록하지 않고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고정자산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편 사용, 간편 등록 사용을 사용으로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은 현장 코드나 부서 사원 코드, 프로젝트 코드 사용하신다면 등록하시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안 함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15번에 의제류 자동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의제 매입세액이나 재활용 또는 구리 스크랩 등과 관련되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회사라고 하면 관련되는 부분을 미리 등록하시면 좋다라는 부분이죠. 의제 매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제율이 104분의 4를 미리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 제가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1월 5일 날 면세 53번 면세로 김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500만 원어치 구입을 했다라고 해서 금액을 넣고 치면 어떻게 되죠? 의제 매입세액 관련되는 팝업창이 뜨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확인 버튼만 눌러서 처리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금액까지 자동으로 회계 처리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도 우리 뒤쪽에 의제 매입세액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릴 때 매입 매출 전표에서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신용카드 매입 입력창 사용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신용카드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카드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등록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사용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전표 쪽에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월 5일 날 차변에 811번입니다. 복리후생비 해서 금액이 나갔습니다. 2번 직원 식대로 해서 금액이 10만 원 나갔죠. 자, 10만 원 나갔고요. 그러면 이제 카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 카드로 1번 카드로 하게 되면 카드 사용 여부에서 신용카드 거래처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풍선을 통해서 신용카드 하나카드라고 하면 하나카드와 관련되는 정보를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해달라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환경등록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마지막에 휴일 표시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자, 사용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전표 입력하실 때 보시면 맨 끄트머리에 오른쪽에 보시면 휴일 여부가 나오죠. 휴일 여부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쉬는 날의 경우에는 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비가 지출될 때 휴일에 지출된 경비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세무조사 시에 부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환경 등록의 전체 탭과 회계 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